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은 제 197강 아가서 4장 2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목욕장입니다. 목욕하는 데를 얘기하는 데죠. 요새 목욕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목욕장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는 양 같구나. 쌍태는 쌍둥이죠. 이 쌍태도 전에 취급했던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을 한다 하는 거, 이 목자, 이 목은 머리 감을 목이에요. 사실 몸을 닦는 거지만 목자는 머리 감을 목이고 욕은 몸을 씻는 욕이고 장은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목에 질풍모구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질문톡이 들어보셨나요? 생각나시나요? 이 빗살무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질풍모기라는 모구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바람이 불 때 이제 빗살같이 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람으로 빗질을 하고 빗물로 몸을 씻는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질풍모구. 바람으로 빗질을 하고 머리 빗질을 하고 그다음에 빗물로 몸을 씻는다. 이게 어려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군에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서 야외 훈련을 하는데요. 철모 비가 오는 날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철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빗물하고 섞인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군대 생활 뭐 지나고 나니까 즐겁습니다. 다음 한자 욕은 목욕 제기한다. 우리 뭐 큰일 앞두고 목욕 제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목욕 제기라는 거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어떤 데 집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몸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정을 피한다.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는 계율인데 계율을 지킨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 깨끗하고 계율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장은 당장 집행. 장은 뭐 장소인데 당장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막 시행해라, 금방 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하여튼 목욕장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신부 아가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부는 뭐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신부 세신자의 부인 부자. 그래서 구궁신시라는 말 여기 있어요. 궁은 궁이죠. 활이죠. 활은 옛날 거예요. 신은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화살하고 새로운 새 화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활이 잘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화살 쏘는 사람들이 이 활은 옛날 걸 써야 되고 화살만큼은 새 걸 써야 된다. 그래서 구궁신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치유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유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일본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1868년입니다. 1968년이에요. 1868년에 이제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일본 발음은 이제 메이지라고 하는데 메이지 천황 때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은 뭐냐면은 일본을 바꾸자 이겁니다. 그래서 1860년도부터 슬슬 그런 움직임이 이제 그 전부터 일어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 없애고 개혁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학부제를 개편하자.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체제로 만들자. 그런 게 있고 미국과 유럽의 사들단을 배워서 그 사람들의 최신 문물을 배우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게 실제로 자본주의 시작이었대요. 일본 자본주의. 그다음에 입헌 정부, 헌법에 의해서 다스린다 나라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또 곧 이어서 노일전쟁에서 또 일본이 이겼죠.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우리 조선을 침탈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태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쭉쭉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원자폭탄 맞고 나가 떨어졌죠. 그렇죠. 일본은 지금도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항상 3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자, 부자는 이제 여기 악부파가 이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쁜 며느리가 집을 망쳐버린다. 여러분들 뭐 주위에서 많이 보죠. 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 예, 악부파가 그런 뜻입니다. 고부 갈등 유명한 얘기죠.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갈등이다. 근데 요새는 장서 갈등, 서양인 장서 갈등 정반대예요. 장모와 사위 갈등. 서양에는 이제 그런 게 있답니다. 또는 장인하고 사이 갈등.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갈등이 있대요. 고부 갈등보다는 이제 서서히 장서 갈등이 시작이 됐답니다. 장서 갈등. 예, 다 맞춰보겠습니다. 번홍화 4장 14절 말씀. 여기는 한자가 계속 나옵니다. 세 개 한자가 한 절에 나오는데요. 나도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번호가 나오고 개수 나오고 각종 유향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래서 이제 세 개 한자가 나오는데 요거 먼저 번홍화 이건 이제 어떤 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번홍화라는 꽃은 이제 향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약재도 쓰이고 색은 연보라색이다. 하여튼 뭐 그런 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꽃이래. 그래서 번은 저번 이 번자는 뭐 순번이다 하여튼 그런 번자인데 저번에 우리 얘기할 때 뭐 저번에 있었잖아. 뭐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자 말이에요. 저번에 지난번에 그런 거고 홍위병 또 이것도 이제 할 말이 많죠. 불구홍자 이제 중국의 모택동이 마오쩌둥이라고 그래야지 맞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1949년부터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마오쩌둥이 행세를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잡다 보니까 1966년 되니까 이제 슬슬 그 자기의 권위가 좀 허물어졌어요. 반대 세력도 생겨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적 조직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붉은 완장을 찾죠. 그래서 붉은 홍자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 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쳤죠. 그래서 지방으로 보내고 뭐 학자들 무시하고 그래서 일대 개혁을 일으키다가 1978년에 끝났는데 왜 끝났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1976년에 죽었죠.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었어요. 78년에 그때 이제 등소평, 덩샤오핑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문화 대혁명의 잔재들을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홍위병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당신들이 홍위병이냐 뭐 이런 비아냥 소리를 지금도 합니다. 예. 자 화중왕 꽃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이건 모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번호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본문을 읽어드려서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는 달에 토끼가 있다고 믿죠. 자, 개수. 그래서 개수나무 개자에 나무 숫자인데 이제 개옥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개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옥은 쌀이에요. 쌀을 옥으로 비유한 거고 수는 근심 숫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나무와 쌀과 근심 이게 어려운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땔감 걱정도 하고 이 근심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쌀 걱정도 하고 그거를 이제 빗대서 좋은 말로 개옥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쌀을 옥으로 표현하고 하여튼 개옥지수 같은 삶을 그런 걱정에 쌓여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땔감과 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월계관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도부터 승리한 사람한테 월계수 나무를 가지고 둥그렇게 해서 관을 씌우시죠.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도 요새 이 마라톤 승리자 우승자한테는 이걸 씌워주는 그런 게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숫자는 나무 숫자인데 세거 인두백 출애 수엽 황 이거 이제
보면 이제 이 정도 읽으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월이 갔어요. 새거. 그래서 인두백 사람 머리가 흰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서 사람 머리는 흰머리가 되고 그런 게 출해 가을이 왔어요. 나무가 엽황 나무 잎이 황색으로 변한다. 이게 단풍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니까 사람 머리는 희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산에 나무의 단풍이 노랗게 들었다. 단풍이 노란 것만 아니라 빨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죠. 예. 자, 다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엔 유향목입니다. 이것도 이제 본문 읽어드렸고요. 유자는 이거는 젖 유자예요. 그래서 포유류 있죠. 젖 먹는 짐승을 포유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구상유치다. 예, 입에서 아직 상은 아직이에요. 유치는 우유 냄새죠. 우유 맛, 우유 냄새. 예, 취는 냄새죠. 예, 입에서 아직 우유 냄새 난다. 그러니까 젖비린내 난다. 아직은 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아직 상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인가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상유 12척 이 말이 거기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상은 아직 그런 뜻입니다. 고상유치 젖비린 냄새. 향사 이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향의 냄새를 맡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웠죠.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이제 향사라는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냄새가 이 향사라는 사람이 향냄새를 맡고 이제 마마 그러니까 임금한테 이 냄새가 좋습니다. 저 냄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따라서 어떤 향을 피워야 되는지 그런 게 있었대요. 이때는 이런 향을 피고 저 때는 저런 향을 피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향 냄새를 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임금 이 대변을 보면 대변 맛을 봤다는 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임금님의 그 건강을 파악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참 무식했죠,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목자는 건목수생이다. 이 마른 나무죠, 건목. 수생.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목수생. 마른 나무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마른 수건에서 물짝이 마른 수건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유향목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맞췄고 그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생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제 생수는 맹물을 얘기하는 거죠. 맹물 중에서 신선한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수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생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샘물도 생수고 우물물, 정화수, 광천수, 탄산수 이런 것들이 생수로 분류가 된다. 생자, 본립도생, 살생, 날생 그렇게 해야죠. 이게 본질을 지키면 길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원칙대로 하면 길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본립도생. 그다음에 금생여수. 여수는 지역이라면 이게 한국 여수가 아니라 중국의 여수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말하죠. 아름다울 여자의 물수자. 이 여수라는 데에 금이 난다. 이게 중국 여수에 금이 많이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금생여수. 한국의 여수에는 미인이 많다고 그랬나요? 순천이 미인이 많고 여수는 돈이 많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벌교는 주먹 쓰는 사람이 많고 그런 얘기 뭐 유명한 얘기죠. 여수가 한국 여수가 왜 돈이 많냐면 거기 항구가 있어서 밀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들었대요. 뭐 그래서 여수 가서 돈 잘하지 말라. 중국에서는 여수에 가서 금 나온다. 이거 좀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숫자는 수륙만리. 이 바다와 수는 이제 물이지만 물과 땅이 말리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에서 만나고자 하는데 못 만나는 경우에 수륙 말리다.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 한번 신문에 났었는데요.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이 해마다 2mm인가
그만큼씩 멀어진대요. 2mm니까 무시할 정도 되죠. 그게 뭐 2mm가 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같은 땅이었는데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게 어느새 이제 뭐 큰 지구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분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분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그런 걸로 쟀더니 1년에 2mm씩 멀어졌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뭐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몸에서 귀 있잖아요. 귀 우리 몸에 입, 코, 귀, 입, 코, 귀, 귀가 계속 자라고 있답니다. 조금씩 유일하게 자라는 게 귀래요. 귀. 예. 그다음 배산임수 이건 이제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묘자리 쓸 때는 묘자리 이렇게 배산임수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생수, 예, 담았죠. 깃발입니다. 이제 여기 기발이 맞는데 이제 깃발하고 발음하죠. 발음할 때는 숏을 붙이죠. 아, 여기 아가서 6장 4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여기서 이제 깃발하고 당당 두 개 한자가 나옵니다. 깃발은 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흔히 하는 여기 나오죠. 사단기. 사단에 사단기가 있죠. 그다음 백기양복 두 개 했는데 이 사단기를 뺏겼다. 여러분 군대 생활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뭐 저는 15사단 근무했어요. 15사단도 사단기를 뺏겼다. 근데 사단기를 뺏기지 않은 부대가 없었어요. 전방에는 전부 다 잡혀 먹었으니까 북한한테. 사단기를 뺏겼다. 예. 사단을 상징하는 깃발. 예. 그다음 백기 항복은 흰 깃발을 들고 항복한다. 이 백기 항복은 국제적인 표준이에요. 그래서 백기를 들었다 하면 난 항복한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 날 용서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투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그 수건을 던지죠. 그러면 그 우리 선수 그만한다. 수건은 거기 코치나 감독이 던집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선수가 몰리면은 그 코치가 이거 안 되겠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 수건을 거기 던지면 어, 저 권투 멈춰 주세요 하던 그런 뜻입니다. 저 권투를 봤는데 보다가 그런 경우 봤어요. 예, 권투를 정말 저 수건을 던지더라고요 감독이. 예. 자 기는 그런 뜻이고요. 예, 다만자 당당 본문 읽어드렸습니다. 당당하다. 보무당당. 예, 구글의 날 할 때 보무당당 많이 나오죠. 예, 걸음걸이가 당당하다. 호보당당. 호보당당은 호랑이 걸음이 당당하겠죠. 아무래도 맹수니까 그 짐승의 왕이니까 당당하게 걷죠. 호보당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보당당하게 걷는다. 예. 그다음에 당자 또 형제쟁투 만당불락 이건 같이 붙여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형제쟁투 만당불락 오만 집이 불행한 거죠. 기쁨이 없다. 형제간의 싸움은 그 집안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형제간의 싸움은 그 가끔 재벌에서 형제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뭐 다 이 권력 다툼이 아니라 재산 다툼이죠. 근데 이제 거기 형제간의 싸움을 그만두려고 해도 밑에 그 형의 참모들, 동생의 참모들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우리 재벌가 며느리들 보통 며느리들이 아니죠. 재벌가 며느리 들떠놓으면 그 며느리 집안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재벌가 며느리들이 드세다. 왜냐하면 그 자기 친정집이 막강하니까. 예,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한다. 재벌가도. 예. 자, 다음 한자 왕비.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왕비가 60명 뭐 의자왕도 아닌데 왕비가 60명 또 왕비 많은 사람은 세종대왕도 왕비가 뭐 많았다고 그러죠. 자손이 여러 명이라고 그러고 또 왕건도 왕비가 많았다고 그러죠. 하여튼 뭐 여기 구약 시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아주 유명하신 왕이죠. 고구려의 19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8살에 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중국 땅도 침범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백제, 일본까지도 손을 댔다고 그래요. 광개 도대왕이. 그다음에 아들 장수왕 때 와서 아주 절정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예, 장수왕. 예. 그다음에 왕세제. 왕세자는 들어봤죠? 이건 동생 제자예요. 이거는 왕세자는 뭐냐면요. 왕세자는 왕의 아들인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왕세제는 왕의 동생인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을 예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왕세제. 지금도 사우디에 이제 왕세제 그 어떤 제도 때문에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왕세제가 중동 나라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왕세제, 예, 왕의 대를 이을 동생, 예, 대왕 대비. 비자는 이 비 비비자죠. 뭐 왕비 비자,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왕 대비는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전임 왕의 부인이죠. 근데 그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 동안은 대왕 대비라고 불러요. 근데 아들이 왕이 안 되면은 대왕 대비가 아닙니다. 근데 호칭은 기준은 그래요. 아들이 살아 있으면서 왕을 할 때 그 왕의 어머니는 대왕 대비라고 부릅니다. 자, 방비, 옥비 같은 말이에요. 이건 왕의 후궁을 얘기해요. 여기 지금 뭐 후궁이 몇십 명이라고 그러죠. 60,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다. 방비, 방은 옆이라는 얘기죠. 아, 이 왕비의 옆에 있는 사람, 옥비. 이게 옥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여기고 뭐 그런 뜻인지 몰라도 하여튼 방비, 옥비는 왕의 후궁을 얘기합니다. 예. 자, 다음 한죠. 호도. 아가서 6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 호도라는 건 우리 호두과자 얘기하는 거 호두입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이게 바로 이 호도예요.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예요. 도자는 복숭아 도자인데 하여튼 이 호도라는 거는 복숭아는 아니죠. 딱 호도가 딱딱하죠. 예, 복숭아 씨도 딱딱하죠. 씨만큼은 딱딱하죠. 일단 오랑캐 호자인데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죠. 예, 중식으로 이제 호지명 이렇게 쓰고 호치민이 됐죠. 호치민. 호치민 시가 있죠. 그러니까 월남에서 제일 큰 도시죠. 이 월남의 북쪽에는 하노이가 있습니다. 하노이는 정치 중심지. 이 호치민은 경제 중심지. 실제로 이제 호치민에서 모든 상행위가 다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출장을 가면 호치민으로 가죠.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어, 이 물론 이제 월남 사람인데 월남이 프랑스에서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가고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을 해가지고요. 이 공산당 사상은 일찍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이 공산주의식으로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북쪽을 이 월남이 한때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 북쪽을 지배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남북을 갈라치게 하게 된 원인은 이 호지명이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 베트콩이라고 있죠. 베트콩하고 월매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이 베트콩은요, 이 사람이 만든 게릴라 조직이에요. 베트콩은. 그러니까 그건 국가 조직은 아닙니다. 게릴라 조직이에요. 근데 이 베트콩을 잘 활용해서 이 북 월남이 이 월맹이죠. 월맹이 이 베트남 땅을 전부 다 장악을 했죠. 예, 하여튼 호지명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혼호 자식. 이거 오랑캐와 노예 자식. 이 후레 자식 하는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없이 커온 자식이다. 그래서 욕할 때 후레 자식, 후레 아들놈, 후레 자식 하는 게 이 혼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원결이 복숭아 도자죠. 이 도원에서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 하고 결의를 맺었다 해서 도원결이라고 하는데 이 도원결의가 많이 깨집니다. 이번에도 뭐 사건 있었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도원결의를 했다 하는데 그게 좋을 때는 유지되지만요. 예, 관계가 깨지고 누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면 깨집니다. 도원결의 뭐 잘 되는 거 못 봤어요까지 의형제 맺어가지고. 자, 호두과자 말씀드린 거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근데 우리 호두과자에 들어간 호두가 80% 이상 90%가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자, 역설적인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